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 이용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합작으로 아트 갤러리를 주최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산업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아프가니스탄 대사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외국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테크노파크가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유타대학교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인천시는 안심식당을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사용되던 전화번호 수기 제도가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송영채입니다. 4월 12일 월요일 5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에서 2021년 하절기냉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5월 19일까지는 냉난방 전환 기간이며 5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재단은 냉방 가동 시 평균 28도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기 온도 및 실내 온도 변화에 따라 냉방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의 냉방 가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오후 1시부터 5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IGC 운영재단에서는 모두에게 실내 냉방 온도 준수 및 냉방 가동 시 창문과 출입문 닫힘 상태를 확인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고내 구역별 세부 냉방 가동 시간은 추후 안내문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타대학교와 겐트대학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캠퍼스 이용 규정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대학들은 다음과 같은 시설 이용 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월 첫째 주부터 인천 글로벌 캠퍼스 겐트대학교와 유타대학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캠퍼스 이용 규정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각 학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공용 공간에 시간 제한을 두는 등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이용 수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겐트대학교는 학생들이 자습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한 겐트 빌딩을 오후 6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타대학교는 대면이 재개된 후에도 스튜던트 라운지, 그리고 독서실과 같은 공용 공간의 출입이 24시간 자유로운데요. 시간에 제약을 두지 않는 대신 유타대학교 측은 확고한 행동 규정을 정해 전체 학생들에게 이메일로 알렸습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은 학교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도 규정을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캠퍼스 이용 규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IGC 도서관 역시 운영 시간이 변경되었는데요.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은 오후 9시까지, 금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처럼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앞으로도 이러한 공용 공간 이용의 제약을 두면서 코로나를 최대한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 측은 더욱 조심을 가해 예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박지원입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합작으로 아트 갤러리를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번 전시회에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작품들을 전시한다고 밝혔는데요. 특별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토론회까지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장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가 사회적 정의를 주제로 한 아트 갤러리를 주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6일 총 13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 출품할 작품의 기한은 5월 11일까지로 주최 측은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인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진들과 직원들의 참여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 주제가 사회적 정의인 만큼 주최 측은 출품한 작품이 사회적 정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주최 측이 제시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3개의 질문 중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담겨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사회적 정의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는 작품 전시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 기간 중인 5월 28일 12시부터 1시까지는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작품뿐만 아니라 전시회 중 진행될 토론회에 참가할 패널들도 모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트 전시회 관람뿐만 아니라 토론회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타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의 합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그림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그래픽 형식의 작품들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정의라는 의미 있는 주제를 배경으로 한 다양한 형식의 예술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회인 만큼 많은 학생의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장서희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입주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의 대학들은 각기 다른 주제로 간담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상황 윤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6일 인천 글로벌 캠퍼스 운영재단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함께 입주대학의 산학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에도 외국 대학을 산업교육기관에 포함하는 개정사항이 9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 본격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단 안성일 단장,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 김태권 본부장, 그리고 각 입주대학의 총장들 및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는 인공지능 등 산업체화 연구과제 수행, 한국 조지 메이슨대는 분쟁 해결 및 안보정책연구소 운영, 겐트대는 직장인 재교육 및 해양신소재 개발, 유타대는 의료혁신센터 유치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에 안성일 단장은 산학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사항으로 첫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과 정부 차원의 다양한 R&D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 대학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필요성, 둘째, 관련 기관 및 국내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셋째, 관련 기관과의 이러한 간담회가 전환점이 돼 유관기관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기윤 IGC 운영재단 대표이사는 향후 중앙부처 및 인천경제청과 협력해 입주대학의 산학협력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각 대학들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 도약시키고 인천을 혁신성장으로 이끄는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IBS 윤하연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이달 19일에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연자는 한국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해당 강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정치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강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오는 4월 19일에 초청 강연을 진행합니다. 강연자인 한국 아프가니스탄 대사 아부돌 하킴 아털드는 해당 초청 강연에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정치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한국 조지 메이슨 빌딩 이벤트홀에서 진행되며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털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워싱턴 DC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에서 영사로 있었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외교분쟁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서울 아프가니스탄 대사로 임명되어 이번 강연에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하면 전쟁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강연자가 한국 아프가니스탄 대사라고 하여 놀랐고 관심이 생겨 강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문화나 정치,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현장에서 가장 잘 보셨을 대사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됩니다. 오프라인 강연은 50석을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 4월 14일까지 예약을 해야 하며 온라인 강연은 따로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이번 초청 강연은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에서 주관하지만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과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강연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강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IBS 강주은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외국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5개의 대학을 성공적으로 유치했는데요. 1단계 사업이 성공을 거둔 가운데 2단계 사업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가 외국 대학을 추가로 유치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뉴욕 주립대, 한국 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뉴욕 패션 기술대를 유치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2단계 사업 진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5개의 대학에 추가로 5개의 해외 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2017년 이후 단 하나의 대학도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소, 러시아 국립음악대학,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음악대학 유치가 무산되자 2단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 사업의 규모를 재검토하고 기간을 2026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비록 2단계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입주해 있는 대학들의 산학협력 사업이 2단계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산학협력 사업이 시작되며 각 대학들의 과와 연관된 창업 및 직업교육 과정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글로벌 캠퍼스는 스탠포드 대학교와 입주 및 지원 협약을 맺음으로써 연구센터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외국 대학의 유치 상황, 캠퍼스 내의 행정 절차에 의해 2단계 사업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IBS 이서희입니다. 인천 테크노파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스타트업 산업 육성을 위해 유타대학교와 협력을 맺었습니다.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바이오에 특화된 인프라를 활용하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민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6일 인천 테크노파크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바이오 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유타대학교와 업무 협력을 맺었습니다. 또한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협업을 위해 테크노파크와 유타대는 FDA 승인과 소프트 랜딩 사업 발굴을 시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인천 스타트업 파크는 바이오 특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스케일업 챌린지랩 사업 지원과 FDA 승인을 돕기 위한 전략적인 컨설팅이 그 예시입니다. 유타대 또한 소속 바이오 분야 전문 지원 기관인 CMI를 올해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한국 지사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히며 열정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CMI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바이오 엔지니어링의 기술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 바이오 분야의 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BS 김민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제가 도입됐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약 2억 1천만 원을 투자해 안심식당을 추가로 지정하고 각종 방역물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심식당 지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식당을 기준으로 안심식당 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홍보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심식당 3대 실천 과제는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제공, 위생적 수저 관리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준수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2088곳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하여 업소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방역물품과 위생물품을 지원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음식점 위생등급업소 및 모범음식점 우수업소뿐만 아니라 안심식당 참여업소 1,743곳으로 참여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올해에는 2억 1천만 원 예산을 투입해 인천시 내 1,10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손소독제, 마스크, 가림막, 수저집 등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안심식당으로 선정되면 업소에 안심식당 스티커가 부착되는데요. 인천시는 연수구와 서구의 스티커를 활용하고 인천시 내 다른 군은 추후 별도의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될 것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 카카오맵과 협업하여 전국 안심식당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심식당 정보는 카카오맵뿐만 아니라 티맵, 네이버, 한식포털 등에서 안심식당 기본 정보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식당의 기본 정보와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가 제공하는 안심식당 공공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안심식당 지정 현황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광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이에 대해 인천형 안심식당 지정 확대로 소비자의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외식 산업의 경기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IBS 기예린입니다. 지난 3월 1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서 각종 시설 출입 시에 의무적으로 남겨야 했던 전화번호 수기 제도가 개인 안심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심번호 도입 목적을 수기 명부에 적힌 개인정보 악용을 막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번호는 숫자 4개와 한글 2글자를 조합한 6자리의 고유번호인데요. 지난해 6월부터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의 3사가 전자출입 명부인 QR코드를 발급했지만 여전히 수기 명부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을 고려한 대책입니다. 안심번호는 카카오톡, 네이버, 패스의 QR 체크인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번 발급하면 코로나19 종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는 개인 고유의 정보인 주민등록번호나 차량 번호판과 유사한 개념이라 어느 회사를 사용하든 동일한 개인 안심번호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암기하듯이 번호를 외워서 명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주들은 물론 해당 수혜를 누려야 할 시민들 또한 제도 시행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취약계층은 사용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업주들과 시민들은 물론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빠짐없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IBS 주성경입니다. 잠시 오디오 상태가 불안정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느낀 말 한마디에 담긴 긴장감과 책임감 잊지 않으며 앞으로 시청자분들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소통의 중심 IBS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